안녕하십니까. 플레드 서원만입니다. 자, 벌써 14강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업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뭐 영광이었죠. 2000년대 후반까지는 어마어마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해운 업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선 업종도 그렇고 굉장한 어려움을 좀 겪어왔었죠. 수년 동안. 그래서 뇌리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 업종에 의해서 이제 그 부제는 그거예요. 최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최악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지금 이제 회사채 문제도 있고요. 거래 정지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려감들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조선 업종의 특징은 이제 철강, 기계, IT, 화학 이런 여러 업종들과 연관이 많습니다. 전방 업종, 조선 업종이라고 한다면 후방 쪽이 이제 철강 쪽이 되겠고, 화학 쪽이 되겠고, 이런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진입 장벽이 높죠. 왜냐하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뭘 찍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주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도크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공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전부 다 바다 쪽에 위치를 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도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쪽 바다와 인접한 쪽에 그 조선소들이 전부 다 밀집해 있습니다. 조선 업종의 특징은 단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의 주기로 저게 움직입니다. 업황이 이제 호황을 갔다가 불황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20에서 25년을 주기로 과거의 흐름들을 봤더니 20에서 25년을 주기로 경기가 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 2009년 이때는 막 이게 다 겹친 거죠. 장기 불황과 단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조선사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박 가격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배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이제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그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시추선 FPSO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 금융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수주를 받아요. 수주를 받으면 선수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이제 잔금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한 번에 땡겨받을 수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이걸 인도하면서 돈을 다시 받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금융, 그러니까 잔금 처리하는 게 이제 헤비테일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스탠다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막 이만큼 돈을 주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조금 받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금만 받고 나중에 잔금을 와장창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균등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중도금 문제, 잔금 문제 때문에 선박 금융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박 금융은 어디? 달러로 결제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선박 금융은 유럽 쪽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대형 선사들, 이 배를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대형 선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선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노후화된 선박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새로 발주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형 선사들은 어디에 있죠? 유럽 쪽에 빅4가 몰려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제 선박 금융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대부분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 자, 선박 금융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유럽의 경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해양 관련 수주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따 히스토리를 보시면 중국한테 한번 따라잡혔었죠. 그리고 채산성이 낮고 싼 벌크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선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집중을 했었냐면 해양 관련 수주예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FPSO라든지 아니면 그 해양, LNG 시추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박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뭔가를 운송하면서 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한진해운, 한진해운은 지금 정리매매 됐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이제 뭘 실어 날르는 거죠. 그런데 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탱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탱커. 탱커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원유를 가지고 뭐 원유 아니면은 뭐 정유 아니면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실어 갖고 날르는 거죠. 가스 운반선, LNG선도 이제 탱커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겸용선은 탱커로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량을 다 못 실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뭐 겸용하는 복합 수송선, 뭐 탱크 뭐 절반, 뭐 벌크 절반 뭐 이런 식의 이제 복합 겸용선이 있고요. 건화물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들 있죠. 자동차 전연선, 냉장선, 다목적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벌크선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냥 널찍한 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막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실린 거 아니면은 그 애국가 나올 때 나오잖아요. 자동차 수출하는데 큰 배에다 막 차가 막 우리나라 뭐 저 만든 수출하는 차들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선이 있고요. 뭐 어선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작업선 이거는 뭐 시추선이라든지 그죠? 드릴십 이런 거죠. 이제 해양에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이 여기 묻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뚫어가지고 뭐 이제 기름을 시추하는 뭐 이런 시추선 이런 것들이 특수 작업선이 있죠. 쇄빙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터그보트, 공작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군함과 함정 이쪽은 이제 방산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전투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항모, 소해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는 뭐 알아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겁니다. 조선 업황의 주요 요소. 그러니까 조선 업황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이게 이제 다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조 조정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이제 개판이 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LNG선, 시추설비, 해양설비, 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돼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2017년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란에서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서 과연 그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탱커들이 발주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해양 개발이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유가하고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은요. 유가 급등하면은 채산성 때문에 해양 쪽에서 그러니까 바다 안에 바다 저 밑에 있는 원유를 끌어올려 갖고 이걸 파는 것은 원가가 훨씬 비싸겠죠. 그러면은 유가가 막 100달러 치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여기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30달러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채산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발주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망가지는 흐름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양 개발이 재개가 되느냐 이런 쪽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조선업종은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살아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자, 히스토리를 보시면 2003년에는 대호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호황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언제 2006년에서 2007년에 수주량이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돌아가서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과거 2007년, 2008년까지는 뭘로 결정이 됐냐면 수주량으로 결정이 됐어요. 수주량. 그러니까 이제 채산성이나 실적 이런 것들은 별로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했었냐면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얘네가 수주량이 얼마냐. 그 수주를 계속 따오는 기사들 그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뭐 4,400억 달러짜리 4,400억짜리 뭐 LNG선 수주 이런 것들 나오면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량이 제일 중요한 주가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2007년 이때까지는 조선업종들이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가 2008년에 리먼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 위기가 나온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업황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엔 아까 이제 제가 선박금융 얘기를 드렸는데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져요. 그죠? 선박금융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그 대형 선사들 있죠? 지금 저거를 이뤄서, 선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어떤 그 선사들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선박 발주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존 선박 인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를 만드는데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 수는 없어요. 1년 6개월 막 이렇게 공기를 가진다고. 그래서 이때 이미 발주된 물량들이 지금 막
인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그러면 지금 경제 그 회복이 상당히 뭐 미진하면서 물동량들이 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건조된 선박들이 계속 인도가 되면서 결국엔 뭐 업황이 악순환 사이클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뭐냐면 물동량 대비해서 글로벌 선봉량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철광석이라든지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이 물동량과 이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단과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이 빨간 게 뭐냐면 토탈 월드 플리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단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동량이야. 그러니까 항상 물동량들이 많았어. 그죠? 물동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았을 때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언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위기가 온 다음부터는 뭐다? 계속해서 뭐가 선단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올라갑니까? 운임료들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해운 업종들이 전부 다 무너진 게 이때 이후로 버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저 적자 보면서 버티다가 망해버리는 흐름들이 여기서 나왔고 조선 업종들도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망하고 나니까 새로운 발주들이 안 나니까 조선 업종들도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들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조선사들, 그 문 닫는 조선사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우조선의 양도 시끌시끌합니다만 전 세계 조선소의 숫자를 보시면은 언제 피크를 칩니까? 2008년도에 피크를 쳤어요. 그죠? 2008년도에 피크를 쳤다가 이게 언제 급감합니까? 2012년, 이때 2014년, 2016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조선소들이 지금 망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러니까 뭐 2017년에도 뭐 한 100개 정도 파산 가능. 아직까지도 이제 버티고 있는데 파산할 수 있는 그 조선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으면 뭐다? 승자 독식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7년부터죠. 이거는 또 하나의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 이외의 어떤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파리 기후 협약 요걸로 넘어오면서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역시나 이 조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는 뭐냐면 밸러스트 수처리가 강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큰 배가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그죠? 아니면 이 균형을 잡게 하려면 배 밑에다가 이제 밸러스트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꽉 채운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자동차를 싣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길에는 그만한 무게만큼 물을 싣고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자동차를 실어 보내고 한국으로 오는데 미국의 바닷물을 왕창 실어가지고 한국 바다에 뿌려버리면 환경 오염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태계 교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올해부터 밸러스트 수처리가 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에코 선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노후화된 선박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제성 있는 법안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체량들 선박의 노후화된 선박들의 해체량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선박 해체가 잘 없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선박들을 해체한다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요. 신규 선박 발주가 나올 가능성들이 2017년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의 업황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수주량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1등을 뺏겼어요. 그런데 2011년에 뭐 했냐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드릴십 이런 특수선 발주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주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2012년에 해양 플랜트 수요가 증가는 했었는데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유동성 문제가 생겼고 특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2011년에 그 선박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FPS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해양 관련된 그 조선업종 저 선박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90%입니다. 90% 이상의 기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들어와? 해외에서 들어와야 돼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2012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문제가 생겼던 것이 왜 생겼냐면, 자, 유가가 급락을 해요. 유가 급락해서 이 드릴십을 가지고 바다에 파가지고 여기에서 기름을 갖고 왔어. 그런데 이 기름 가격을 팔다 보니까 적자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내가 드릴십을 발주를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인수거부를 때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자꾸 이제 인수하는 시기를 뒤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가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밸러스트 수출이라든지 에코 선박 위주로 이제 뭔가 어깨가 조금 재편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적에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선업종의 구조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중국 조선사가 수주량, 절대량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30%이 파란 건데 이게 뭐예요? 벌크선이에요. 벌크선. 벌크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언제 보셨을까? 그 북한에 뭐 우리 쌀 보내거나 아니면 비료 보내거나 그러면은 큰 배 이렇게 그 아래다가 막 비료하고 이런 거 곡물하고 실어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벌크선들은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컨테이너선이고요. 이게 컨테이너선. 세 번째가 탱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벌크선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가격 단가가 별로 높은 거 아니야.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뭐가 역시나 32%가 벌크선 위주죠. 그 다음에 탱커가 23.2% 정도가 되고 컨테이너선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이 36%예요. LNG 운반선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제일 비싼 거는 크루즈선이에요. 크루즈선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LNG 운반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탱커, 그 다음이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LPG 운반선, 벌크선. 우리는 벌크선이 1.4%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LNG 운반선 쪽으로 집중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구조,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LNG선 쪽으로 집중을 해놨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LNG 수요가 많아지고, 아니면 뭐, 새로운 개발들이 많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씩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시면, 미국, 경기가 제일 빨리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미국의 선박 발주 금액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전 세계 이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저거하고 있는 뭐 경기가 회복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회복하고 있어요. 가격 회복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도 계속 빠지다가 2016년에 가격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동량이에요. 그죠? 전 세계 물동량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수입 수출 요 수입량하고 이제 평균 가격들 보면 석탄은 제가 이전에도 저 뭐 할 때 얘기했습니까? 뭐 할 때 한번 그 석탄 가격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석탄의 저 수입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철광석도 역시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철광석. 그죠? 철광석이 이제 뭐 호주라든지 인도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많아져. 이거는 뭐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는 거죠? 운임들. 그죠? 지금 뭐 그 건화물 운임이라든지 발틱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70배에서 80%? 80%의 수주량이 어디에 해양 쪽에 있었어요.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망하면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망하면서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이 그래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글로벌 상선 발주량과 현대중공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의 해양 상선 수주량 추이를 보면은 상선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시면 어떤 흐름들이었냐면 요 회색이 해양 수주 플랜트 쪽이죠. 해양 플랜트 쪽인데 이쪽의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채산성이 안 좋고 아니면은 유가가 지금 하락하면서 $30대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다? 상선 쪽으로 먼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넘어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운임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C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상선도 여러 가지로 나눠 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게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뭐예요? 수출과 수입. 그죠? 제조업 경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BDI 지수라든지 BCI 인덱스라든지 이거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철광석이라든지 그죠? 철광석, 석탄 뭐 이런 그 원자재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유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가격들이 전부 다 물동량들이 줄어들면서 가격들이 그죠? 이거를 운임하는 그 실어 나르는 운임들이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언제부터? 2016년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C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우하향이었는데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화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BDI 지수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다가 언제 2016년 작년에는 어떻게 한번 싹 반등을 하면서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권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가, 뭐 이제 LPG 이쪽으로 보시면 LPG 선의 항해 운임, 그러니까 중동에서 일본, 뭐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이 운임 지수도 2016년에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가파른 급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급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NG선 운임도요.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 급락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그겁니다. 조선업종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수주 관련해서 수주량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좀 했다가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세계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운임들 그러니까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뭐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운임들이 이제 급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가 급락을 하겠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집중했던 해양 플랜트 쪽의 채산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신규 수주도 없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인도 뭐 수주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건조 다 된 다음에도 인수 거부를 하면서 이제 뭐 흐름들이 안 좋아졌죠. 그죠?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그랬고 선박에 관해 선박을 만들 때, 그, 건조를 할 때 대규모 이제 자금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작은 경색들이 나오면서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털어내려고 빅베스,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장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상각 처리를 해 나갔지만 결국엔 유동성 위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한 100개 정도의 전 세계 글로벌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운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2016년부터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종들은 최근 들어서 바닥을 탈피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업황이 최악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저가 수주였지만 이 저가 수주에 대한 경각스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